그렇습니다. 그 신우신염과 일반 감기와는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신우신염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그냥 일반 감기 몸살이랑 상당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세요. 고열도 아니고 약간의 미열, 또 오한, 몸살기, 두통 이런 정도의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감기로 오진을 해서 감기약만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에 신우신염이 좀 악화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잘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호진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타진을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고 또한 빈뇨, 또 절박뇨, 또 배뇨통, 소변 볼 때 아프다던가 하는 그런 소변 이상이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두 부분을 확실하게 감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도 상당히 감별이 필요한데요. 신우신염에도 그 옆구리가 또 허리 부위가 계속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일반 허리 통증인가 보다 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는 달리 신우신염에는 이러한 고열, 또한 몸살 기운, 또 타진을 했을 때 통증, 이러한 또 배뇨통이라던가 소변을 자주 본다던가 긴박뇨나 절박뇨 등의 소변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감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네. 유민아 원장님, 그런데 항생제 복용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에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한 3일 내로 거의 좋아지기 때문에 항생제를 좀 많이 투여를 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급성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돼버리지만은 우리 어머님처럼 만성이 된 경우에 오랫동안 재발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만 계속 투여를 받게 돼버리면은 항생제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정말로 항생제가 필요할 때 그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항생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한다던가 대장염이 생긴다던가 뭐 두통, 어지럼증, 피부 발진, 또 간 독성, 신독성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용을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사실은 우리 한방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신우신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신우신염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병명들을 제가 쭉 찾아보면은 일단은 임병, 또 융폐, 소변 분리, 뭐 뇨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조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임병이라고 된 것을 특히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임병에서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증을 달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인 경우에는 그 습열이 하초로 유입이 돼서 그것이 축적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한의학적으로도 그 염증을 없애는 약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방광에 습열이 많이 몰려 있느냐, 습열이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느냐, 또 간 경락에 습열이 울체되어 있느냐, 어혈이냐, 결석이냐에 따라서 뭐 용담상감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팔정산이라던가 이러한 약들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처럼 만성으로 진행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 신 쪽의 기운이 많이 약해졌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중기, 비위 쪽 기운이 아주 약해지고 신장 기운이 약해졌다던가 또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냉해졌다던가 이렇게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이라던가 또 봉약침, 봉약침도 상당히 소염 진통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배뇨통이라던가 허리나 옆구리 통증에도 사실은 같이 응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왕뜸도 상당히 아랫배, 자궁뿐만이 아니고 방광, 또 남자들 전립선 이 부분까지도 따뜻하게 기운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평소에 내가 관리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신욕이라던가 뭐 소금이나 쑥을 넣어서 이렇게 좌욕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렇게 반신욕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윤은미 원장님, 반신욕 외에 또 어떤 생활 관리가 동반되면 이런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네, 생활 습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윤민아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생제보다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팔정산인 경우에는 항생제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항생제를 쓰시는 것보다 한의원에 가셔서 팔정산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급성 신우신염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처방에 주로 어떤 약재들이 사용되는 건가요? 네, 이뇨작용이 있으면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조성물로 이루어진 거고요. 네. 소염, 진통, 또 이뇨작용이 있는 생리 활성을 갖는 한약재로 조성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활 속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장균이 가장 많은 원인이에요. 그러면 대장균이 있는 건 대장이니까 우리가 용변 보실 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뒤에서 앞이 아니라 앞에서 뒤로 이렇게 용변 보시고 난 다음에 청결을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부관계 후에는 꼭 소변을 한 번씩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잖아요. 네. 면역력을 높여주려면 충분한 수면, 그리고 또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은 언제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다습한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같으면 자주 샤워하고 목욕을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낮에라도 한 3-4시간 사이로 소변을 보시는 게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용변 후에 청결한 습관 관리까지 이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몸 상태를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윤민아 원장님, 혹시나 이렇게 면역력 혹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어머님처럼 만성적으로 신우신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아랫배, 또 신장 기운을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조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서 계시거나 아니면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누워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배꼽 아래 한 5cm 정도 내 몸에서 단전 부위, 이 부위를 중심으로 손은 그냥 배 위에 올리기만 하시고 아랫배를 허리 쪽 방향으로 쭉 당겨가지고 항문까지 딱 조였다가 힘을 빼고 또 다시 쭉 당겨서 항문까지 쭉 조였다가 힘을 빼시고, 이것을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지만은 그 정도는 꾸준히 한 번에 100일 정도 꾸준히 해보셨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고 신장 기운까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건강 관리 비법이 됩니다. 또 아까 우리 윤용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장 그 부위는 내가 허리를 딱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딱 닿는 부위, 그 부위를 우리가 신수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수자리를 내 손바닥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벼서 손을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그 신수자리 위에 딱 올려서 기운을 쭉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배꼽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힐링기라고 이러한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꼭지를 내 배꼽 위에 올려주시고 배꼽을 쭉 펌핑을 해가지고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쭉쭉 돌리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예, 이 3가지 제가 오늘 추천드렸으니까 집에서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한두 번에 끝낼 게 아니라 꾸준하게 체조를 해보면서 내 몸 상황을 높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운동법뿐만이 아니라 평소 또 식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윤홍열 원장님,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네, 아나운서님은 어떤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수분과 관련된 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한데 어떤 여름 과일 걸까요? 중에는 수박. 네. 네, 수박도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옥수수 수염. 네. 네, 옥수수 수염도 이뇨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 콩이 있는데요. 함리학적으로는 검은색이 신장을 대표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음식들이 신장을 보호해서 또 머리도 검게 해주고 항노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은 콩은 이뇨작용이 있으면서도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익혀서 먹으면 신장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낭콩도 좋은데요. 강낭콩 역시 부종을 없애주고 이뇨작용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옥수수 수염 말고 또 알고 계신 게 우리 어머니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질경이. 질경이는 이제 전초라고 해서 뿌리하고 잎을 다려 드시면 되는데 그 열매가 차전자예요. 한의학에서 쓰는 차전자인데 그 차전자도 좋지만 질경이를 쓰셔도 좋고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경이는 또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요? 요산 배출을 잘해줘요. 그래서 통풍에도 질경이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깻잎이 있는데요. 오프닝에 우리 두 분 아나운서가 얘기하셨잖아요. 식중독. 네, 맞아요. 네. 근데 깻잎에 있는 페릴키톤이라고 하는 성분이 식중독에도 좋고 세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김밥에도 깻잎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깻잎을 드시면 염증을 없애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